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진구야, 우리 유진이가 죽었어. 6년 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말이야. 신여진의 말에 황진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여진은 윤성호가 보낸 편지를 읽고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분명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따님이 죽었다니요. 황진구가 묻자 신여진은 우리 유진이가 사고를 당해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던 거야. 유진이가 11살 때 양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6년 전에 다시 돌아온 모양이야. 분명히 날 찾으려고 들어온 게 맞아. 그런데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이거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진구야? 신여진은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수상하다는 듯이 황진구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차고 기다렸던 따님이신데 정말 충격입니다. 회장님, 유전자가 오염이 된 것도 그렇고 따님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겪은 것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진구의 말에 신여진은 그래, 맞아. 난 유전자가 오염이 된 것도 혹시 보관상 실수였을 확률도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이 편지를 읽고 나니 어떤 고약한 사람이 경찰을 매수했다는 게 확실해졌어. 세영이 엄마는 본부장 취임식 때 난동을 부린 정만수 같은 놈이 저질렀을 거라고 대충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달라. 사업이 망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경찰을 매수할 수 있겠니? 하자 황진구는 당연합니다. 유전자가 오염이 된 시기는 회장님께서 등록을 하신 그 해부터 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단 1년이라도 늦게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따님을 못 찾았을 리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을 매수한다는 것도 웬만한 뒷돈 거래로는 어림없었을 것이고요. 황진구의 말에 신여진은 진구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유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나한테 보낸 걸까? 유진이가 6년 전에 죽은 게 맞다면 왜 이제서야 이런 걸 보낸 걸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지난 5년간 유진이를 찾는 것을 거의 포기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다시 유진이를 찾겠다고 하니까 누가 일부러 막으려고 이런 편지를 이제서야 보낸 건가 싶었지만 여기 동봉된 사망진단서를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유진이 사진도 있어. 이 사람은 우리 유진이에 대해 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 황진구는 신여진이 보여주는 유진의 사망진단서와 사진을 보고 회장님, 이 편지를 보낸 분이 회장님께서 따님을 찾는 것을 막으려고 보냈다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손자분 얘기는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자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손자분을 찾으라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 의아하긴 합니다. 하자 신여진은 내 말이 그 말이야. 유진이가 죽었으면 화장을 했으면 납골당이라도 알려주든지 내 손자가 있다는 걸 알면 어디에 사는지도 알려주는 게 맞지 않겠니? 이건 유진이 찾는 것도 그만하라는 것 같고 내 손주도 찾지 말라는 소리 같아. 혹시 이 사람은 이미 내 손주를 찾아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진구야. 너는 보육원으로 가서 원장 수녀를 만나봐. 이 사망진단서가 사실인지도 확인해보고 누가 우리 유진이 뒷조사를 하고 다녔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너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탁한 일을 세영이는 몰랐으면 해. 너와 장차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무슨 얘기든 허물없이 나눌 거란 거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 너와 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세영이나 세영이 엄마를 의심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야. 나도 그 두 사람 너무 아끼고 믿고 있어.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싶구나. 진구야, 나는 너만 믿는다. 신여진의 간절한 부탁에 황진구는 염려 마세요. 회장님 따님과 손자분에 관한 일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보육원을 찾아가서 이 편지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손주분이 살고 있는 곳까지 모두 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군지도요. 하자 신여진은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유진이 아빠일 수도 있겠다 싶어.
20년간 소식 한 장 없지만 유진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자포자기한 심정이 돼서 연락을 안 한 건가 싶기도 해. 그래도 나한테는 제일 먼저 알려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집을 나갈 때 내가 원망을 너무 많이 퍼부어서 유진이 죽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악담을 퍼부을지 듣기 싫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유진이를 찾아다녔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찾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매년 내 생일 때마다 도자기를 보내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그쪽으로 샅샅이 좀 알아봐줘. 황진구는 신여진의 부탁을 받고 보육원부터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구지석은 황진구를 붙들고 의심이 담긴 질문을 합니다. 두바이 투어는 석 달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어떻게 황진구 사장님은 영업정지를 먹기 전보다 더 바쁘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이 시키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성그룹 총괄 본부장이 혜성투어 사장이 뭐라고 다니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먼저 보고를 하지 않고 회장님께 직속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찜찜한 느낌을 감출 수 없네요. 하자 황진구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시간에 하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혜성투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실 분은 회장님이시지 구본부장은 아니에요. 두바이 투어가 미뤄졌다고 해서 가만히 놀고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혜성투어가 영업정지를 먹은 것도 구본 작품일 것 같은데 구하나 씨 때문에 두바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있으니 약이 올라서 이러시는 것은 아니시죠? 구본 부장님은 구하나 씨가 믿을만 하냐고 했지만 구하나 씨는 의심할 구석이 없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겉과 속이 다르진 않죠. 하자 구지석은 황 사장은 진실된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다고 해서 주변에 진실된 사람만 모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신 회장님이 따님을 찾고 다닌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아다니고 있고 회장님 DNA가 오염이 됐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그거에 대해 황 사장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궁금해지네요. 회장님은 황 사장을 무척 믿는 것 같지만 제가 살아보니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때리더라고요. 구지석의 말에 황진구는 그 말은 마치 내가 회장님 유전자를 오염시킨 건 아닌가 의심하는 말투로 들리네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자 구지석은 회장님 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좌불안석될 사람이 황진구 사장이니까요. 물론 한 사람 더 있지만 그쪽은 아예 게임 상대가 안 돼서 입에 올리기도 그러네요. 하자 황진구는 회장님 딸이 돌아오면 제가 사장 자리 빼앗길까봐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회장님 따님이 돌아오시면 기꺼이 물러날 생각입니다. 원래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보다는 구본부장님이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자 구지석은 회장님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자 황진구는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매인데도 구하나 씨와는 어떻게 이렇게도 다릅니까? 사람 말은 너무 못 믿으시네요. 구본부장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한 배신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군요. 제가 회장님 DNA를 오염시키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회장님 따님 꼭 돌아오시길 3000배라도 드려야겠어요. 하자 구지석은 황 사장님이 결백하시다면 뭐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흥분하시지는 말아요. 황진구는 더 이상 말장난하고 싶지 않다며 가버리고 구지석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황진구가 아니라면 남은 건 윤세영뿐이지. 아니면 그 엄마 최명지. 구지석은 자료실에서 만난 윤세영에게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다 틀린 말인가. 나도 너랑은 다르지만 황진구 사장도 참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너무 곧아서 더 부러지게 쉽게 만드는 사람이지. 너도 같은 생각이야? 회장님 딸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하자 윤세영은 내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 떠보는 거야? 난 누구보다도 회장님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단 하나뿐인 내 친구이고 형제니까 말이야. 구지석은 윤세영을 비웃듯이 쳐다보는데 회장님이 병원에 실려가시기 전에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던데 마치 짜고 치는 판처럼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이 지난번에도 쓰러지셨고 이번에도 따님과 관련된 일로 쓰러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회장님께 충격적인 소식을 물어다주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말이야. 하자 윤세영은 궁금하면 직접 회장님께 물어보면 되리를 왜 날 잡고 시비를 거는 거야? 하자 구지석은 그 충격적인 소식과 윤세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는 것도 재밌더라고. 하자 윤세영은 남의 아파트 옆에 집을 얻어서 스토커짓 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없는 죄 만들어서 엮기까지 하려고. 이름만 총괄 본부장이면 뭐해. 생각하는 거라곤 말단 직원들이나 하는 얕은 생각뿐인데 이런 사람을 본부장으로 추천한 리차드 한이 누군지는 몰라도 둘 다 한심해 보인다 진짜. 곧 한국에 들어온다니 기대가 되네. 윤세영은 구지석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려 최명지에게 물어보는데 엄마, 큰엄마가 대체 왜 또 실려가신 거야? 설마 유진이를 찾으신 건가? 하자. 최명지는 얘가 왜 이래? 찾긴 누굴 찾았다고 그래? 큰엄마가 유진이를 찾을 확률 없다고 했지?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낮고 가능성은 완전 제로야. 내가 얼마나 그 일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큰엄마가 유진이를 찾는다는 게 말이 돼. 유진이는 안 돌아올 거니까 넌 돈이나 좀 만들어봐. 하자 윤세영은 엄마가 시킨 일 지금은 무리야. 해성 투어가 영업정지 먹어서 두바이 고객들 투어가 미뤄졌어. 3개월 후에나 가능할 거야. 하자 최명진은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숙박대금이랑 비행기 티켓값을 부풀려야 현금을 만지지 어쩌자고 그래. 그리고 두바이 고객들은 꼭 해성 투어 아니면 안 된다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무 여행사나 계약해서 한국 여행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진대니? 친구를 잘 구슬려서 계약 끊어버려. 하자 윤세영은 엄마 두바이 고객 때문에 해성 투어가 버티는 거야. 계약 끊으면 뭐 먹고 살아? 그리고 두바이 측도 여행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절대 계약하지 않았대. 그쪽이 원하는 가이드가 해성 투어에 있어서 그건 힘들어. 하자 최명진은 설마 그년 때문이야? 구지석 누나? 정말 아주 제대로 썩은 이가 하나 있네. 그 여자 못 내보내면 네 인생 정말 말아먹게 생겼어. 한편 보육원을 찾아가 편지의 진위를 알아낸 황진구는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여진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도 20년 전의 따님과 같은 날 그 보육원에 입소를 하였고 두 사람은 단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계사던 원장 수녀님이 퇴임을 하셔서 캐나다로 가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당시 근무하셨던 다른 수녀분께 연락을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구하나 씨가 직접 따님 시신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따님의 아들을 구하나 씨가 지금까지 맡아서 기르고 있는 것이고요. 하자 신여진은 그럼 은총이가 내 손자라는 말이니? 불쌍한 내 딸, 그렇게 이쁜 아들을 두고 먼저 가다니. 진구야, 이 일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니? 은총이가 내 손자인 거 밝히고 데려오면 되는 걸까? 하자 황진구는 회장님, 제가 아직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찾은 후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은총이는 구하나 씨가 너무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은총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라시더군요. 아마도 따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듯합니다. 은총이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자 신여진은 우리 유진이 사고를 누가 일부러 낸 것이라면 은총이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라는 거지. 뺑소니범을 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잡기 전에는 은총이를 알리면 안 되는 것인가. 은총이가 너무 보고 싶고 은총이를 길러준 구하나 씨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 하자 황진구는 회장님은 지금도 구하나 씨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구하나 씨의 진가를 인정해 주시고 구하나 씨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나 씨도 회장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 신여진은 그렇다면 아직은 은총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은총이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잠시만 미루기로 하고 구하나 씨와 은총이를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 하자 황진구는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으로 부르시면 그만큼 은총이에게도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고요. 필요하시다면 구하나 씨에게만은 비밀스럽게 은총이에 대해서 말해도 될 것 같고요.
황진구가 동의를 하자 신여진은 다음날 구하나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합니다. 구하나 씨, 우리 집은 처음이죠? 나도 구하나 씨랑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요. 하자 구하나는 저번에 한번 온 적 있어요. 윤 팀장님 심부름으로요. 그때는 벽난로를 못 본 것 같았는데 제 친구가 벽난로 무척 좋아해서 벽난로 있는 집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하자 신여진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다고요? 친구가 벽난로를 좋아했어요? 신여진은 유진이 기억을 잃어버렸음에도 엄마와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하자 신여진은 아니에요. 나도 벽난로 하면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딸이 무척 좋아했어요. 사실 나한테는 잃어버린 딸이 있는데 딸이 실종된 후 20년 동안 벽난로를 막아뒀어요. 딸이 자꾸 꿈에 보여서 근래에 다시 벽난로를 열었는데 신여진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한숨을 쉬는데 은총이는 회장님 저도 벽난로 무척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벽난로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했거든요. 신여진은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요. 우리 딸 방 한번 구경해 볼래요? 은총이보다 3살 더 많을 때까지 쓰던 방이라 장난감은 없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해서 괜찮을 거예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기억 속에 있는 유진이의 기억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유진의 방을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었는데요. 유진의 방으로 들어간 구하나는 모자를 보더니 이 모자 제 모자랑 똑같이 생겼네요. 제가 양부모님께 받은 모자를 친구한테 선물했거든요. 그 친구도 부모님한테서 이런 모자를 받아서 친구한테 선물로 줬다고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요. 구하나의 말을 들은 신여진은 깜짝 놀라는데 친구가 이 모자를 다른 친구한테 선물로 줬다고요? 신여진은 유진이의 모자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왜 다시 유진의 방으로 돌아온 건지 의아해하는데요. 은총이도 방을 둘러보더니 유진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엄마다. 우리 엄마. 신여진은 은총이의 말에 더 놀라서 쳐다보았고 구하나는 정말이네. 은총이 엄마 사진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얘도 내가 아는 얼굴인데 누구지? 구하나는 혼란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신여진은 구하나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하자 구하나는 제 친구랑 똑같이 생긴 애가 어떤 배를 타고 있고 그 옆에 이 아이도 있어요. 모자는 얘가 쓰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구하나는 횡설수설 하듯이 말하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 후 정신이 든 구하나 앞에 신여진과 은총이와 황진구가 서 있는데 신여진은 구하나 씨, 이제 정신이 들어요? 구하나 씨가 말한 여자아이. 친구를 닮았다던 사람이 바로 내 딸이에요. 내 딸이 20년 전에 고깃배에 잘못 탔다가 실종이 되었어요. 그 후 보육원으로 가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이두나였어요. 우리 유진이가 기억을 잃어서 새 이름을 만들었나 봐요. 신여진의 말에 구하나는 아까 본 사진 두나 맞아요. 원장 수녀님이 제 이름을 따서 두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럼 두나 어머니가 회장님이신 거예요? 하자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두나가 내 딸 유진이에요. 구하나 씨. 유진이 모자를 유진이 친구가 쓰고 있는 걸 확실히 본 거예요? 하자 구하나는 그럼요. 두나 친구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서 둘 다 고깃배로 찾으러 간걸요. 제가 그때 양아버지께 안 들키려고 숨어 다니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하자 신여진은 구하나 씨는 왜 양아버지를 피해 다녔어요? 하자 구하나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동생 팔을 데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부모님과 헤어지고 보육원으로 갔는데 두나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구하나의 말을 듣고 있던 황진구는 구하나 씨 학대당하고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알던 사람도 어릴 때 동생 팔 데이게 했다고 양부모한테서 야단을 맞았었는데 혹시 황진구는 구하나를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건가 의아해하고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윤세영의 어릴 적 사진을 더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 빨간색 원피스 얘 맞아요. 두나랑 아주 친한 것 같았는데 얘도 실종된 거예요? 얘는 찾았어요? 신여진은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다는 표정이 되었고 황진구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에게는 아직 할머니란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엄마랑 무지 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해두었지만 은총이는 자꾸만 회장님 집에서 본 엄마의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구하나가 돌아가고 난 뒤 신여진은 귀가하는 윤세영을 노려보는데요. 윤세영은 큰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손님이 오신 거예요? 평소와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 보여서요. 음식 냄새도 좀 다르고 하자 신여진은 천천히 일어나 윤세영에게 다가가더니 윤세영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맙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랐고 최명지도 뒤따라 들어오다가 당황해합니다. 신여진은 너 유진이한테서 모자 선물 받았다며 고깃배에 같이 들어갔다며 20년 전에 너 유진이랑 같이 있었지? 네가 모자를 쓰고 유진이와 배에 타는 거 본 사람이 있어. 다 네 짓이니? 유진이 혼자 배에 내버려 두고 유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내 유전자를 오염시킨 거 다 네 짓이었어. 윤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구하나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윤세영의 죄가 드디어 드러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